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로운 계절 가을, 행복하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전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1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1월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이며 누적 확진자 수도 4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주민은 이번 노동절 연휴 기간에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올해 노동절 연휴 기간 LA 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C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코로나 사태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대출 상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 커뮤니티 컬리지가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했습니다. 학생들의 경우 대면 수업에 출석하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교직원은 재택근무를 해도 백신을 접종받아야 합니다. 미 전국적으로 델타 변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방역 규제 방침에서 역주행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 주정부가 이번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루이지애나주를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북동부 뉴욕과 뉴저지를 폭우로 강타해 9명이 사망했습니다. 뉴욕과 뉴저지주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학생 1명이 사망하고 재학생 1명은 용의자로 체포됐습니다.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노동부가 발표했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이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 사태 이후 최저치입니다. 텍사스주에서는 어제부터 강간 피해 사례를 포함한 그 어떤 경우에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낙태 제한법이 시행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에 주지사 후보로 나서고 있는 강경 보수 흑인 후보 레리 엘더 후보자가 어제 타운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엘더 후보자는 주지사에 당선된다면 마스크 착용과 백신 접종 명령의 관련 방역 조치 강행을 모두 없애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증가하고 있는 캘리포니아의 범죄 증가율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마무리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내 폭력 극단주의자들은 탈레반을 동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CNN은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국제공항이 국내선 운항에 들어갔습니다. 카불 공항의 재개장과 관련해 터키 정부와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당시 검찰이 야당을 통해 여권 정치인들에 대한 형사 고발을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여권은 윤 전 총장이 기획한 정치 공작이라며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한국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라면서 2심 법원으로 돌려보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 사건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1차전 이라크와의 경기에서 0대0으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습니다. PGA 투어 마지막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이 오늘 시작됩니다. 30명만 출전하는 최종전에 케빈 나와 임성재 선수가 출전합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1.5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는 오늘 아침 한때 흐리지만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 76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미국 내 코로나 바이러스 누적 확진자 수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4,033만여 명으로 월드오미터에 따라 집계됐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60%를 넘어선 상황에서도 누적 확진자가 4천 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누적 확진자 수입니다. 누적 사망자 수도 65만 9천여 명으로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누적 수치도 미국이 세계 최다입니다. 백신 접종률 62%, 2차까지 접종을 모두 완료한 비율도 53%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재확산 공포가 여전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타임즈가 집계한 한 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도 16만여 명을 넘기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하루 평균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겨울철 대확산 때인 올 1월 이후 처음으로 16만 명을 넘었습니다. 어린이 감염자도 급증해 올해 정점 수준인 주간 20만 명을 넘었습니다. YTN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가 2주 전보다 14% 늘어 16만 명을 넘어섰다고 집계했습니다. 겨울철 대확산이 한창이던 올해 1월 하순 이후 7개월여 만입니다. 하지만 가파르던 증가세는 둔화한 듯 보입니다. 연방 공무원을 시작으로 대학과 기업 등에서 백신 접종 의무화를 채택한 곳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now over 800 colleges and universities, over 200 healthcare employers, small and large businesses across the country, and dozens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nd school districts have stepped up to follow the president's lead. 백악관은 의무화 대상자가 수천만 명에 이르면서 실제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미국인 61.8%가 최소 한 차례, 절반이 넘는 52.4%가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인구로 범위를 좁히면 72.2%가 최소 한 차례 맞았고 61.4%가 접종을 끝냈습니다. Vaccination requirements work. They drive up vaccination rates. And we need more businesses and other employers, including healthcare systems, school districts,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step up and do their part to help end the pandemic faster. 하지만 학교가 대면 수업을 전면 재개하면서 어린이 감염자는 기록적인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국 소아과 학회는 지난달 26일 기준 주간 어린이 신규 확진자가 20만 명을 넘어 올해 1월의 정점 수준에 근접했다고 집계했습니다. 여기에 여름 끝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CDC 국장은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은 연휴 때 여행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First, if gathering with family and friends, remember that spending time outside with others who are vaccinated will help to prevent transmission. 또 공공장소의 실내에서는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마스크를 써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LA 카운티가 식당과 극장 등 실내 영업장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조례안 시행을 유보했습니다. 비즈니스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제도 시행을 신중하게 고려하겠다는 조치입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카운티 내 식당과 카드룸, 기타 업소를 출입하는 고객과 직원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 증명을 의무화하는 방침이 시기상조라고 밝히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례안에 대해서 시행 표결을 하지 않고 일단 델타 변이 확산 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 급증에 따른 보건당국의 경고를 받아들여 실내 비즈니스 출입 시 백신 접종 증명 제시 의무화 방침을 마련하고 관련 조례안에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 표결을 거칠 예정이었지만 일단 이를 유보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모든 학생과 교직원들의 백신 접종이 의무화됐습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 이사회는 어젯밤 표결을 통해 백신 접종 의무화를 결정한 것입니다. 교직원들 가운데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되고 학생의 경우에는 대면 수업에 출석을 하거나 교육군의 9개 컬리지 시설을 이용한다면 반드시 백신을 접종해야 합니다. LA 커뮤니티 칼리지는 앞서 백신을 접종하거나 정기적 검사를 받도록 했지만 어제 이처럼 규정을 수정한 이유는 FDA에서 파이자 백신을 정식 승인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의료와 종교적 면제는 인정됩니다. 다만 면제 대상은 일주일에 최소 한 번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애플이 전 직원에게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여부를 보고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직원들이 사무실로 출근하든 재택근무를 하든 관계없이 9월 17일까지 백신 접종 여부를 신고하도록 했습니다. 이 정보가 회사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활동과 규정의 틀을 마련하는 데 활용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 델타 변이가 확산하는 가운데 오히려 방역 규제 방침에 역주행을 하고 있는 플로리다주가 이번에는 백신 접종 증명을 요구하는 데 대한 벌금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플로리다 주정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기업이나 학교, 정부기관에는 $5,000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벌금 부과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야당인 공화당 소속의 론 드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앞서 이 행정령을 내려서 학교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못하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 올해 초에는 백신 여권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이 플로리다주 전체에서 선출된 유일한 민주당원이자 내년도 주지사 선거 때 이 드센티스 현 주지사에 도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주 농업장관은 이번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 34만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보다 14,000건이 감소한 수치로 지난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이후 최저치입니다. 월스트리트 전문가 전망치는 34만 5천 건이었는데 5천 건 더 적게 나타났습니다. 언론들은 현재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코로나 사태 이전에 비해서 여전히 높은 수치고 향후 델타 변이 확산 상황에 따라서 고용시장이 다시 얼어붙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 대기업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의 세계 경제에 대한 신뢰도가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계적인 회계 컨설팅 업체인 KPMG의 설문에 따르면 델타 변이를 둘러싼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기업 CEO들의 60%는 앞으로 3년 동안의 글로벌 경기를 낙관했습니다. 또 CEO 10명 가운데 거의 9명꼴로 앞으로 3년 동안 성장을 위해 인수 합병 거래를 추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KMPG의 CEO 겸 회장은 팬데믹을 둘러싼 계속되는 불확실성 속에서도 세계 경제가 보다 강하게 돌아올 것이라고 자신하는 CEO들이 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 가로카 소식은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9월 2일) 목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도 남가주 하늘 역시 흐려있지만 오늘은 오전 중에 거쳐서 10시 이후부터는 햇살이 비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유지되는 곳도 있습니다. 또 일부 지역은 어제보다 3, 4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겠습니다. 금요일, 내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내일 낮 기온은 오늘보다 6, 7도가량 높아져 예년 기온에 한결 가까워지겠습니다. 또 토요일부터 이번 노동절 연휴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평년균을 약간 웃돌겠습니다. LA 한인타운 오늘 낮 최고 기온 76도, 밤 최저 기온 61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3도, 63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86도, 62도, 해안 지역은 70도, 61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 63도, 낮 최고 기온 83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의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강풍과 폭염, 건조한 기후가 주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들에 기름을 붓는 격이다 더 확산되고 있다라고 LA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딕시 산불과 칼도르 산불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북가주에 산불들이 급격히 확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딕시 산불은 진화율 51%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북가주 레딩 인근에서 발생한 모뉴먼트 산불도 진화율 29%에 그치고 있습니다. 북가주의 유명 휴양 도시가 대형 산불에 휩쓸 위기를 넘겼습니다. CNN 방송은 어제 소방관들이 이 사우스 레이크 타워 주변으로 번지는 켈도 화재를 차단하는데 진전을 이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우스 레이크 타워에는 전날 적기 경보가 내려졌지만 실제 기상 여건이 예보된 것보다 양호해 불길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 사우스 레이크 타워의 유명 스키 리조트인 헤븐리와 커크우드도 아직은 화마를 면하고 있습니다. 레이크 타워의 산빛 아래에 있는 이 리조트에는 직원들이 인공으로 눈을 만드는 장비를 이용해 건물과 스키리프트, 숲 등에 24시간 내내 물을 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동절 연휴에 LA 국제공항 이용객이 지난해 비해서 2배 늘어날 전망입니다. 공항 관계자에 따르면 LA 국제공항은 오는 금요일 내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까지 총 3,289편의 항공편이 배정됐는데 지난해보다 2배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하지만 팬데믹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하면 78% 정도에 머무는 수치입니다. 아직 여행객 수치는 완전히 복원되지 않았다라는 평가입니다. LA국제공항은 이번 연휴 동안 국내선 항공편 여행객은 출발 시간 2시간 전, 국제선은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하도록 당부했습니다. LA시정부가 렌트비 보조금 지원 신청 전용 웹사이트를 공개했습니다. 지난 1일부터 렌트비 보조금 추가 지원 신청을 받고 있는 LA시는 어제 전용 웹사이트인 Housing is Key를 공개하고 온라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전에 이미 신청한 주민들에게는 LA시가 각 개별적으로 연락을 취할 예정입니다. 하우징 이즈 키는 LA시가 운영하던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주정부에게 이관시키면서 개설된 통합 웹사이트입니다. 앞서 LA시가 렌트비 보조금으로 배정된 예산 중에 불과 3분의 1만 소진한 상황으로 진행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LA시가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이 코로나 팬데믹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무료 상담과 대출 상환 도움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LA시 정부가 고용인력개발국 머니 매니지먼트 인터내셔널과 함께 파트너십을 통해 LA시 내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주 7일 하루 24시간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 무료 상담 목적은 스몰 비즈니스 대출 상환을 돕고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업체 신용도를 높이도록 하는 것입니다. 연방정부로부터 구제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도 합니다. 팬데믹으로 소수개나 여성이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었지만 정부의 구제기금 확보 면에서 스몰 비즈니스들이 큰 기업에게 밀리면서 영업 손실을 복구하는 게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 이번 무료 상담 프로그램 마련의 배경입니다. 연방 장애인 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공익소송이 지난해 주춤했지만 올 들어는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인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해에는 물론이고 코로나 사태 발생 전인 2019년보다 오히려 늘어난 상황이라 이 같은 상황이라면 올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한 로펌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동안 전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장애인 공익소송 건수가 모두 6,30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주별로는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역시 지난해는 물론 2년과 비교해도 훨씬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LA와 인근 지역 해안가에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노동절 연휴 때 바닷가 방문하시려는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리나델레이의 마더스비치와 산타모니카 피어 등의 바닷물 이용 주의보 내려졌습니다. 박테리아 수치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바다에서 수영이나 서핑 등 어떤 종류의 물놀이도 하면 안 되고 해서도 안 됩니다. 이번 박테리아 초과 조치 명령을 대해서는 관할권 내에 있는 바닷가에서 최근 박테리아 수치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 마리나델레이 마더스 비치와 산타모니카 비치가 지나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같은 조치를 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말리부에 있는 토펜가캐년 비치에서도 박테리아 수치가 높아서 역시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9월 14일 게빈 뉴섬 주지사의 리콜 선거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게빈 뉴섬에게 맞서는 공화당 후보들 가운데 선두를 달리고 있는 강경 보수 흑인 후보 라디오 톡쇼 진행자인 레리 엘더 씨가 어제 한인타운을 찾아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정유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14일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리는 캘리포니아주에서 주지사 소환 투표가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직을 노리며 난립한 후보군 중에서 선두를 달리는 공화당의 강경 보수 흑인 후보인 레리 엘더 씨가 이른 LA 한인타운을 찾았습니다. 이날 타운 내 광양불고기 식당에서 레리 엘더 후보를 한인사회에 소개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에는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 강일한 LA 한인상공회의소 회장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68세의 레리 엘더 후보는 1990년대부터 인기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로 활동해 오면서 레리 엘더 쇼를 진행했으며 인지도를 쌓아 후보군 중에 선두를 달리면서 가준의 보수 유권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LA에서 태어나 피코 유니온, 사우스 센트럴 지역에서 성장했으며 브라운 대학, 미시간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다나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민주당 주도 어젠더의 대척점에 서면서 열혈 지지층을 구축해온 레리 엘더 후보는 이 자리에서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가준의 범죄와 노숙자 문제, 수도 공급, 경제, 그리고 기후변화와 산불, 가뭄 등의 주요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He only cleared about 13% of what he said he cleared, so he misled California by a factor of 7. We need to clear the dead trees, and there's plenty of money for that if we weren't spending it on things like the bullet train for $100 billion. 미셸 박스틸 연방 하원의원과 강일한 LA 한인 상임회장입니다. 이제 14일 남았습니다. 이번밖에 찬스가 없어요. 세금 자체가 지금 캘리포니아가 14.3%에서 16.8%로 올릴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인들에게 한인 상권에 가장 도움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투표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주의 주지사 소환 투표는 두 가지 기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주지사 소환에 대한 찬반이고 또 다른 하나는 현 주지사 퇴출에 찬성하면 누구를 새로운 주지사로 뽑을지입니다. 소환 찬성이 과반수로 얻게 되면 뉴섬 주지사는 퇴출되고 그를 대신하겠다고 나선 후보 중에 다수 득표자가 새로운 주지사가 됩니다. 현재 후보자는 46명으로 대부분 공화당입니다. 라디오 서울뉴스 정현호입니다. 캐런 베스 연방 하원 의원이 내년에 치러지는 LA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굳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LA시 최초의 여성 시장 탄생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캐런 베스 의원은 최근 LA 이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하원 의원 재선에 출마할 계획이었지만 LA 시장 후보로 적극 지지해주는 사람들이 많아 시장 선거 출마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베스 의원이 LA 시장 출마 사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최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유권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베스 의원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방역을 이유로 교회 예배를 제한한 LA 카운티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각각 40만 달러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됐습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지난 31일 썬밸리에 위치한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가 제기한 소송 합의건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40만 달러의 합의금 지불을 가결했습니다. 연방대법원의 합의 명령에 따라 LA 카운티는 보건 예산에서 합의금 40만 달러를 지급할 예정이고 나머지 40만 달러는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지급하게 됩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뉴욕 주의회가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뉴욕 주의회는 특별 회기를 열고 지난 31일 자정을 기해서 종료된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를 내년 1월 15일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뉴저지 학교들의 신입생 신고식에서 벌어지는 가혹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가 최근 서명에 발효된 이 법은 잔혹하고도 위험한 학교 내 신고식 근절의 목적으로 모든 공사립대학교, 중고등학교 등에도 함께 적용됩니다. 노동절 연휴를 맞아 워싱턴 지역에서 음주운전 단속 및 예방 캠페인이 실시됩니다. 버지니아 래프 노담 주지사는 음주운전 단속 검문소 설치와 예방 캠페인을 노동절 연휴 내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음주 단속과 예방 캠페인에는 버지니아 경찰을 비롯해 128개 기관이 참여해
74개 음주 단속 검문소도 운영할 예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소식입니다. 이스트베이 대규모 교육구 웨스트 콘트라코스카 통합교육구가 학생들의 의무적인 백신 접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콘트라코스타 통합교육구의 교육감은 이미 학생들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하고 있는 남가주 컬버시티 통합교육구 사례를 자세히 검토하고 있다면서 교육구 내 12세 이상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백신을 맞도록 하는 방안을 실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애틀 워싱턴주에서도 어린이들에게 코로나 비상이 걸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어린이 감염이 적은 편이지만 시애틀 아동병원에서 첫 코로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하는 등 확장 일로에 있다는 분석입니다. 시애틀 아동병원 중환자 치료 책임자 존 맥과이어 박사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했지만 어린이 코로나 환자가 지난주에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주에서 올해 말까지 62일 동안 맛조개 채취가 허용됩니다. 워싱턴주 어류 야생국은 롱비치, 트윈하버, 몽록스, 코팔리세변의 맛조개 채취 일정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채취 허용과 일정은 잠정적인 것인 만큼 최종적인 일정은 어패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독극물 검사 결과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당국은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릭 브링지아드 시장이 오하우 섬 내 실내 영업장을 대상으로 백신 여권 제도를 도입합니다. 9월 13일부터입니다. 식당과 주점, 체육관 등 실내 영업장을 운영하는 모든 업체는 9월 13일부터 백신 접종 완료증 또는 48시간 이내에 음성 확인서를 제시한 손님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7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이것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시정부의 검시관실의 영안실 부족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8월 30일 현재 호놀룰루 시정부에 마련된 60개의 영안실 침대 가운데 50개가 사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법의관에 따르면 이동식 영안 차량이 28개, 시청사 외부 장소에 12개의 침대가 남았다고 조사했습니다. 한편 코로나가 사인인 경우 유족들에게 격리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속한 장례 절차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루이지애나를 강풍으로 핥히고 간 허리케인 아이다가 뉴욕과 뉴저지를 폭우로 강타했습니다. 북동부의 기록적인 강우로 최소 9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수 때문에 뉴욕주에서는 2살배기 영아를 비롯해 7명, 뉴저지에서는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와 캐스 요컬 뉴욕 주지사는 주 일대의 비상사태를 어제 바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도 뉴욕 도시 전역에 기록적 폭우가 예상된다며 시 일대의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역대급 기상현상이라며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비상사태에 따라 뉴욕 시내 대부분 지하철 운행이 중단됐고 곳곳이 침수되면서 차량 통행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 5시까지 뉴욕시 도로와 고속도로의 비상교통수단 외에 차량 통행을 금지하기도 했습니다. 잠시 KTL에 연결해 보겠습니다. A whole lot of water in a very short time, and it's creating all kinds of problems. New York's Central Park received more than 3 inches of rain in just 1 hour. That broke a record. Newark got something like 8 inches of rain yesterday. That's 4 times as much rain as that city has ever received on that date. New York City Mayor Bill de Blasio declared a state of emergency. 뉴욕 맨하탄 자치군의 센트럴파크에는 시간당 3인치가 넘는 비가 쏟아져 내리기도 했습니다. 라가디아 공항, 존 F 케네디 공항에는 수백 편에 달하는 항공 일정도 취소돼 있습니다. 더블라지오 시장은 구급대원들과 긴급 사태 대응 인력이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오늘 밤에는 나오지 말아달라고 어제 당부하기도 했었습니다.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8만 1,740건의 정전이 보고됐다며 아이다로 인한 최신 피해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뉴요크 공항에도 시간당 3인치가 넘는 비가 내리자 공항 측은 일단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상태입니다. 한편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주를 핥히고 지나가면서 미국의 곡물 수출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의 곡물 수출 기지와 항만 시설이 아이다에 따른 대규모 정전 사태로 인해서 정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어제 아이다의 여파로 루이지애나 항구를 통한 미국의 곡물 수출길이 막히면서 국제 농산물 무역 경로가 바뀌는 신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 미시시피강 하류 지역은 미국의 콩과 옥수수의 최대 수출 산지로 이들이 전체 선정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아이다로 루이지애나 항만시설이 폐쇄돼 곡물 수출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 1위 곡물 기업인 카길의 수출 기지는 아이다로 심각한 피해를 받고 곡물 무역업체 아처 데니얼스 미들랜드와 번지의 곡물 시설도 역시 정전으로 가동이 중단돼 있습니다. 루이지애나 항만 터미널 시설의 전력 복구에는 최대 4주가 걸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곡물 기업들은 북서태평양 해안 지역으로 향하는 철도를 이용해서 중국 등 아시아 수출용 농산물을 실어 나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중국의 수입업체들은 당장 다음 달에 필요한 콩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브라질로 수출 주문을 옮기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텍사스주에서 강간 등을 포함한 어떠한 경우도 사실상 낙태를 금지하는 새 낙태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심장박동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은 낙태 금지 시기를 현행 20주에서 태아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로 앞당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통상 임신 6주가 되면 심장박동이 감지됩니다. 공화당 그렉 에버트 주지사는 오늘부터 심장박동을 가진 모든 태어나지 않은 아이는 낙태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며 텍사스는 생존권을 계속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텍사스의 법이 헌법상 권리를 침해했다며 낙태권을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교통당국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이 오토파일럿 사고와 관련해 조사 범위를 확대하며 압력 강도를 한층 높였습니다.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은 어제 최근 오토파일럿 기능을 켠 테슬라 전기차가 정처된 경찰차를 들이받은 사고를 공식 조사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지난달 16일부터 오토파일럿과 관련한 11건의 사건에 대해서 전격 조사에 착수했고 테슬라차의 경찰차 추돌 사고도 이번 안전조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도로교통안전국은 이번 사고 조사에 착수하면서 테슬라 측에 고강도 자료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테슬라는 10월 22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기한 연장을 요청할 수 있지만 답변을 거부한다면 최소 1억 1,4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고 경고받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테슬라 오토파일럿 사고 조사는 조 바이든 행정부 산하 교통당국이 자율주행 자동차 안전 문제에 대해 역대 그 어떤 정부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정권을 장악한 탈레반 자금줄을 옥죄면서 반대로 또 인도적 지원 통로는 남겨두는 투트랙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는 아프간의 인도적 지원을 승인하는 특별 허가 조처를 했습니다. 정부와 계약자들이 내년 3월 1일까지 음식과 의료품 전달 등 아프간 국민을 지원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내용입니다. 반면 탈레반의 자금줄 자체는 옥죄면서 경제적인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아프간 중앙은행인 연방중앙은행 등에 예치한 자산을 아프간 중앙은행이 미국의 연방중앙은행에 예치한 자산을 동결했습니다. 70억 달러가 현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탈레반이 수도 카불을 향해 진격하자 아프간으로의 달러화 수송을 중단하는 긴급 결정도 내렸습니다. 또 IMF와 세계은행도 탈레반 돈줄 차단에 나섰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이 마무리되자 미국이 포스트 아프간으로 자세를 바꾸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백악관 회담을 가지면서 러시아와 중국 견제라는 전략을 구체화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YTN입니다. 9월의 첫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첫 대면 회담을 갖고 양국 간 협력 강화를 다짐했습니다. 취임 첫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백악관으로 초청한 것 자체가 러시아에 대한 견제로 풀이됩니다. The United States remains firmly committed to Ukraine's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in the face of Russian aggression. 미국은 약 700억 원의 안보 지원과 함께 520억 원의 인도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전날 아프간 철군의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중국과의 경쟁은 물론 러시아의 사이버 공격을 언급하며 방향 전환을 예고했습니다.
반면 한동안 바이든 대통령의 오전 일정에 어김없이 잡히던 아프간 사태 대응 브리핑은 자취를 감췄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아프간 전쟁이 막을 내렸다면서 앞으로 중국 등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We have concluded our historic evacuation operation and ended the last mission of the U.S. war in Afghanistan. America's longest war has come to a close. 오스틴 장관은 한 임무가 끝났지만 다른 임무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의 안보 도전을 꼽았습니다. 기자회견에 함께한 마크 밀리 합참의장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테러 대응과 관련해 탈레반과 협력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밀리 의장은 이슬람 국가, IS 등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탈레반과 조율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 무자비한 집단인 탈레반이 변할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LA 다저스가 129일 만에 서부지구 선두를 탈환했습니다. 많은 메이저리그 전문가들이 다저스가 샌프란시스코에 뒤처져서 2위로 내려왔을 때 똑같은 얘기를 했었죠. 어차피 1위는 다저스. 어제 다저스 스테디움에서 열린 애틀란타 브레이브스와의 경기에서 힘겹게 4대3으로 다저스가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미러키 브루어스의 2대5로 패해서 현재 4연패에 빠진 샌프란시스코를 제치고 내셔널리그 서부지구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다저스는 85승 49패, 승률 6할 3푼 4리로 동부지구 1위 템파베이 레이스에 비해서도 메이저리그 전체 승률 1위이기도 합니다. 샌프란시스코도 2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승률로 놓고 보면 메이저리그 전체에서 3위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입니다. 그만큼 내셔널리그 서부조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다저스는 4월 서부지구 단독 선두를 달리다가 4월 27일 샌프란시스코에게 공동 1위를 허용했고 그리고 4월 30일에 2위로 내려가면서 계속 129일 만에 선두를 다시 탈환하게 됐습니다. 10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을 노리는 한국 축구대표팀 벤투호가 아시아 최종 예선 1차전에서 이라크와 비겼습니다. 캡틴 손흥민을 필두로 최정예 선수들이 총 출동했지만 득점은 없었습니다. YTN입니다. 내년 카타르 월드컵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인 아시아 최종 예선 그 첫 경기였습니다. 피파 랭킹 72위 이라크를 상대로 축구대표팀 벤투 감독은 캡틴 손흥민과 황의조, 이재성, 김민재와 황인범 등 유럽파 정예 멤버로 선발 명단을 꾸렸습니다. 무관중으로 치러진 경기에서 내내 답답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5-4-1 전술로 수비를 두껍게 한 이라크를 상대로 벤투호는 수차례 골문을 두드렸고요. 특히 이재성 선수는 골대 바로 앞에서 완벽한 기회를 놓치기도 했습니다. 벤투 감독은 후반 들어 남대희와 황희찬을 잇따라가며 더 공격적으로 전환했지만 역시나 골과는 인연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카로운 이라크 역습에 실점과 다름없는 아찔한 위기도 여러 차례 맞았습니다. 지난 3주간 스페인과 터키에서 했던 전지훈련이 빛을 발한 모습이었고요. 결국 90분 경기는 0-0으로 득점 없이 비겼습니다. 2006년 독일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이끌었던 빅 아드보카트 감독은 이라크 사령탑 데뷔전이자 15년 만에 찾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인상적인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안방 첫 경기에서 승점 1을 얻는 데 그친 우리 벤투호는 오는 7일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레바논을 상대로 최종 예선 2차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A매치데이를 맞아서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끌었던 게 있죠.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가 카타르 월드컵 유럽 예선에서 극장 멀티 헤더골을 터뜨리면서 역대 A매치 국가대표 간 경기 최다골 주인공으로 우뚝 섰습니다. 포르투갈은 아일랜드와의 유럽 예선 A조 4차전 홈경기에서 0-1로 끌려가던 후반 44분 잇따라 터진 호날두의 동점골, 역전 결승골을 앞세워 2-1로 승리했습니다. A조에서 최근 2연승에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간 포르투갈을 한 경기 덜 치는 세르비아와 승점차를 3으로 벌리면서 선두 자리를 이어갔습니다. 호날두의 헤더 능력이 불을 뿜은 경기였는데 호날두 A매치 110호 골 그리고 111호 골
늘리면서 포르투갈의 2대1 역전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A매치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 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골을 터뜨리면서는 상의를 벗어젖히는 세레머니를 선보이면서 다음 경기는 출장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지만 A매치 전 세계 역대 최다골 주인공이 되면서 그 정도 세레머니는 다 이해를 해주었습니다. 한편 일본 축구 대표팀은 오만에게 충격패를 당하면서 카타르로 향하는 첫 발걸음이 헛디뎠습니다. 일본은 오사카에서 열린 카타르 월드컵 아시아 지역 최종 예선 B조 1차전 홈경기에서 알사브히에게 결승골을 얻어맞아 오만에게 0대1로 졌습니다. 7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에 도전하는 일본 대표팀은 첫 판부터 최약체인 오만의 덜미를 잡혀서 난항을 예고했는데 이 B조 자체가 어려운 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차피 일본은 올라갈 것이란 전망도 큽니다. PGA 투어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십이 오늘 개막합니다. 1년간 쌓아온 페덱스컵 포인트에 따라서 선수마다 다른 스코어를 안고 출발하고 3년 연속 별들의 잔치에 초대받은 임성재 선수는 랭킹 12위 자격으로 마지막 승부를 시작합니다. Y10입니다. 별들의 잔치, 전의 전쟁으로 불리는 PGA 투어 챔피언십이 문을 엽니다. 올해도 페덱스컵 랭킹 상위 30명만 출전하는 가운데 순위에 따라 각자 다른 출발선에서 경기를 시작합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 6차 연장 끝에 디셈버를 꺾고 우승한 패트릭 캔슬레이가 10언더파를 안고 가장 유리한 위치에서 시작하고 플레이오프 1차전 우승자 토니 피나우가 8언더파, 디셈버가 7언더파로 마지막 승부를 시작합니다. 상위권 선수들이 분명 유리하지만 2년 전엔 5타 뒤진 채 출발했던 맥킬로이가 역전 우승했던 만큼 4일간 뒤집기 드라마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I feel confident. You know, this is a ball striker's golf course, and my ball striking has been very, very good, and I'm only 4 shots back, so it's only 1 shot difference each day, and we all know that 4 shots can be gone very, very quickly. 3년 연속 최종전에 진출한 임성재는 랭킹 12위에게 주어지는 3언더파를 안고 1위에 7타 뒤진 채 디오픈 챔피언 콜린 모리카와와 1라운드에 나섭니다. 2019년 19위, 지난해 11위를 차지했던 임성재는 올 시즌 PGA가 예상한 우승 후보 11위에 올랐지만 플레이오프 2차전과 같은 몰아치기가 나온다면 상위권 도약도 기대됩니다. 작년에도 2라운드까지도 선두 경쟁했지만 이제 좀 그렇게 너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계속 4일 내내 제가 원하는 플레이를 계속 했으면 좋겠어요. 투어 챔피언십 우승자가 손에 쥐게 될 보너스는 1,500만 달러, 약 175억 원. 최하위 32도 4억 원 넘게 받는 총 700억 원을 놓고버리는 시즌 마지막 승부 전의 전쟁이 골프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YTN 김사영입니다. 지금 도쿄 패럴림픽이 한창 진행 중이죠. 2020 도쿄 패럴림픽에 출전한 한국의 장애인 탁구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은메달 2개를 추가했습니다.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 이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던 한국은 2연패에 도전했지만 중국의 벽에 막혀 2위를 기록했습니다. 뒤이어 열린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도 한국은 중국을 넘지 못하고 0대2로 패해서 은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도쿄 대회 폐막을 사흘 앞두고 있습니다. 5일 폐막하죠. 9월 5일에 폐막을 합니다. 한국 선수단에서는 탁구에서만 은메달 2개가 나왔는데요. 대한민국 선수단의 현재 성적은 금메달 1개, 은메달 6개, 동메달 9개, 종합 랭킹 44위입니다. 시드니 대회 이후 21년 만에 패럴림픽 본선 무대에 진출한 한국 휠체어 농구 대표팀은 전체 10위로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한국 휠체어 농구 역대 최고 순위입니다. 지난해 투병 끝에 세상을 떠난 고 한사연 전 감독의 영전에 메달을 바치겠다는 각오로 이번 대회에 임해서 8강 진출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매경기 투혼을 펼치면서 휠체어 농구 역대 최고 순위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수영 대표팀의 이인국 선수는 남자 배영 100m 결선에서 5위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패럴림픽 현재 종합 순위를 보면 1위는 금메달 77개를 기록하고 있는 중국이 1위입니다. 2위와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나죠. 2위는 영국으로 금메달 34개, 1위 77개와 34개, 무려 33개의 메달 차이가 납니다.
2021년 9월 2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동급 최고 290마력과 토크, 동급 최대 적재 공간을 갖춘 2022 기아 카니발 MPV, 구매부터 재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유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